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시입니다. 게시판 봤더니 글 쓰신 분 중에서 목소리가 너무 그거 하다고 하신 분 있는데 사실 제가 들어봐도 좀 졸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첫째는 제 성격이 그런 거죠. 제가 나서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남 앞에. 그렇다고 뭐 사회생활을 못하고 막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벌어먹기 위해서는 다 하는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또 나름 또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차분해진다고 할까요? 잘 흥분 안 하는 건 있습니다. 생활에 있어서는 흥분을 하는데 세상 벌어지는 일이나 뭐 이런 걸 봐서 하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하도 많이 겪어봐서 좀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새 금은 좀 올랐는데 왜 은은 저조하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 오를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금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고 그리고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 뭐 금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금 100톤, 104톤인가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영국에가 있잖아요. 그 상투에 산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오르기 전에 제가 한 6개월 전서부터 금 좀 사야 된다고 뭐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뭐 질타를 해야지 상투에서 또 사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금이 먼저 오른 다음에 금은 그래서 1kg에 6천만 원이니까 보관하기가 용이하잖아요. 근데 은은 70만 원 정도, 그거 좀 안 되니까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거 어디다 보관하겠습니까? 그거. 그래서 먼저 금이 뭐 상속 증여에도 편하고 그러니까 금이 먼저 각광을 받죠.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요익당 한다 그러면 금이 또 그때도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바로 은이 움직이는데 그때는 은이 더 급격히 상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정도 하고요. 제가 이날 이게 금요일이죠. 금요일.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방송을 하면서 다음 주 종합주가 지수는 빠질 것 같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폭락은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이거 뭐 40포인트가 넘게 빠지고 그랬단 말이죠. 이게 오늘인데 오늘도 한 12포인트 빠지고 아침 시초가보다 늘 종가가 지금 최저치로 끝나서 뭐 기분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게 지금 월봉이고요. 이게 지금 월봉 121선이 2024니까 이거 깨지면 진짜 이거 심각해집니다. 이거 한 번도 깨진 적 없거든요. 근데 이 주봉이 그때 말씀 이런 모양이어서 제가 좀 찝찝했거든요. 선물 매매하고 외국이나 기관이 선물 미결제가 증가하면서 빠진단 말이죠. 이거는 환매수나 전매도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순수하게 에? 하락에다 배팅했다는 얘기인데 주봉 21선 닫고 역을 뚫어야 되는데 여기서 급락을 해버리는 모양이 나와버렸네. 저는 여기서 못 뚫는다고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빠질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장에서는 뭐 S51과 한국 도시가스 이런 쪽 방어주 쪽이 그거는 종합주가 지수가 한 10포인트 빠졌을 때 그쪽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니까 좀 그러네요. 물론 이게 원인이 뭐 일본에 있습니다만 이거 향후가 더 문제인데 한번 해외 차트도 한번 봐볼까요? 제가 이게 요건 중국입니다. 이건 거의 뭐 맹모 쓰는 거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다우로 보죠. 그냥 다우로. 뭐 거의 신고가 언저리 있는 상태고 이게 주봉입니다. 이게 월봉인데 이게 서프라임 때 8천 정도 했다가 지금 뭐 2만 6천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저는 이게 헤드앤숄더 이게 삼봉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금리 인하를 해서 돈을 왕창 푼다. 그래서 올랐잖아요. 근데 또 금리 인하하고 또 돈 풀면 또 오른다. 이거는 마지막 버블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제가 만약 미국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이 정도의 선에서 그냥 끊어버린다고 말씀드린 거죠. 아마 요땐가 한번 반 판다고 말씀드렸을걸요? 그 다음에 이제 다 판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버블 같은데.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내일 모레면 옵션 만기일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이걸 매수한다고 해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 날. 이거를 팔면은 어떻게 될까 했는데, 산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외국인이 산다고 그래서 이걸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참가하시려고 그러면은요, 이러면 또 말이 길어지는데. 기본적으로 그 기술적 분석 이런 거 할 때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하고 일목균형표 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오르느냐 떨어지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증시가 움직이는지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식시장은 부동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제일 우선하는 게 수급입니다. 수급. 그러니까 이게 금융장세인지 실적장세인지, 뭐 역금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급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패션이 있습니다. 테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과 패션을 잘 보시고 증시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물 시장을 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 옵션으로 이 웹도덕도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제로섬 게임이니까 이게 너 죽고 나 살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편은 절대 안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외국인이 순매수라고 생각하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해서 솔직히 개인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장을 죽이는데 그때마다 미결제가 늘어나니까 이건 하방으로 잡은 것 같다 해서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빨 줄 몰랐는데 외국인화 기관이 서로 이 매매하는 걸 보면서 암묵적으로 서로 간파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어느 정도 선에서 얘네들이 이익 구간 이제 서로 감으로 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는 변동성을 더 확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그럼 개인들은 거의 뭐 이제 아웃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물옵션 투자자 포지션을 추정을 해본단 말이죠. 이게 외국인인데 이건 양쪽으로 벌어져야 되죠. 이게 지금 선물 지수니까 여기가 이 점선표가. 그러면 외국인들은 더 밑으로 빠지든지 더 오르든지 해야지 이익이 나는 구조고. 물론 이제 선물옵션 만기니까 이제 옵션만 따로 보진 않겠습니다. 그냥 가치를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건 하방이죠. 기관애들은. 기관계로 봤을 때. 그러면 어디 투신하고 증권이 보통 강하니까 투신 당연히 하방이죠. 증권사도 하방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합계가. 그러면 개인은 보나마나 상방일 거예요. 무조건 상방이죠. 그러니까 빠지면 빠질수록 개인은 이 손실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지금. 물론 이거를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 거를.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 패를 안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개인 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판단해 본다면. 그러니까 개인은 상방이에요. 근데 지금 빠지니까 이제 빠지면 이제 개인들은 이제 또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는 거죠. 그 지금 뉴스 기사 보면 이거 삼성 하이닉스 낸드 감산 나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일본 새끼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정부와 기업이 할 일이 있고 뭐 그렇단 말이죠. 정부는 지금 정부보다 기업 먼저 얘기하는 게 낫다. 기업은 지금 무조건 재벌 총수들이 자기들이 이때까지 쌓아놓은 인맥과 뭐 기업들과의 관계를 다 동원해서
일본을 방문해야 됩니다. 특히 롯데야 뭐 일본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가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소해야 됩니다. 이건 정성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정서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같이 맞물려 있는데 이거 뭐 같이 잘못되면 망하는데 우리가 조금 피해가 더 크니까 그러면 아베가 이거 할 때는 경제가 어느 정도 힘들어지는 거를 감안하고 얘들 다 계획서에서 하는 겁니다. 얘들은 지금 판을 바꿔버리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궁극적인 목표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 핵을 보유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아베가 지금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군축 협상을 하기를 원하고 북한이 핵을 어느 정도 보유 하는 걸 원하는 거죠, 일본은. 그래야지 자기들이 핵을 보유하는, 그걸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북한을 악마화시키고 공포화시켜야죠. 물론 중국이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자기는 핵을 가지려고 하니까 지금 이걸 판을 좀 깨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정 부분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좀 이용해 먹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정부는 그런 거를 지금 이렇게 되면 세계가 다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조용히 지금 구경하고 있잖아요. 남이 싸움 났으니까. 근데 그 피해는 다 너희들도 다 받는다는 거 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야죠. 뭐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 저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베 쥐약이 누구냐면은요, 아키히토 전 일왕이에요. 저번 과거에도 방송한 적이 있는, 아베가 이번 참의원 선거도 있지만 과거에 2016년도 그때 그 전쟁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개헌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아키히토 전 일왕이 생전 퇴위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 얘기가 쏙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아키히토 일왕이 동남아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다 과거를 사죄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일왕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원래는 현실적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지만 퇴임 후에는 어떤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어느 정도 관여해도 됩니다. 아키히토 일왕이. 그래서 아키히토 일왕이 2001년도인가 자기 생일날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 조상의 백제의 피가 흐른다고 그런 발표를 해버려서 그 후애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그 백제가 이제 나당 연합군한테 패할 때 그때 백강전투라고 있었거든요. 그 663년도에 백제 부흥군하고 일본 수군하고 해서 전쟁을 했는데 그때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때 백제의 왕족과 귀족들과 백성들이 수만 명이 그 일본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때 탈출하면서 배에서 그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곰나루, 언제 다시 곰나루에 있는 우리 조상의 묘를 찾아볼 수 있을까 하면서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곰나루가 뭐냐면은 그거예요. 한문화 웅진입니다. 웅진이 지금 공주거든요. 그러니까 방문하면 분명히 공주하고 부여를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접촉을 해야 돼요. 우리 정부가 대사를 통하든 뭐하든 접촉을 해서 방안을 추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전 왕이지만 아키히토 일왕이 와서 공주 부여에 가서 자기 조상묘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전쟁 일으키고 뭐 한 거에 대해서 반성한다, 사죄한다 이런 말 해버리면 아베는 또 아주 그냥 꼭지 돌아버리는 거죠. 일본은 역사 교육을 제대로 잘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도 원주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주민을 배제하고
어디선가 왔잖아요. 그럼 얘들은 통틀어서 도레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왔다 그거에 바다 건너 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안 가르쳐요. 그럼 보나마나 아니 그냥 배 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면 일본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일본은 궁극적으로 자기들이 살 수 없는 나라라는 거, 땅이랑 저주받은 땅이란 걸 압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살 수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불의골이 아닙니까? 지금 LA도 터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과거 방송에서 얘네들 너희들 그 자꾸 전쟁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미국 줄을 하나 먹든지 호주에다가 돈 주고 사든지 캐나다를 하든지 얘네들이 왜 사죄를 안 하냐면은요. 또 전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죄를 안 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 딱 하나입니다. 다 같은 인간인데 왜 자기들이 잘못한 걸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요핑계 조핑계 되면서 빠져나가고 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보상한다고 하는 거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지금 경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아베가. 근데 지금 뭐 TV 방송 보면은 무슨 대화를 누가 대화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걔네들 무릎 꿇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들어오는데 무릎 꿇고 과거사 얘기 이제 하지도 마. 이제 불가역적으로 끝내. 옛날 박정희하고 박근혜 때 다 끝냈어. 이거를 인정하라는 얘기인데 정치적으로 인정을 못 하잖아요. 아니까 이거 하는 거야, 일부러.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게 하고 세계적으로 일본의 잘못을 지적을 해서 그런 식으로 몰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